대통령과 대한상의가 한번 부딪혔습니까? 네, 이 논란의 발단이 대한상공회의에서 지난 3일에 배포한 보도 자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제목의 보도 자료를 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한국의 고액 자산가 순 유출 잠정치가 워낙 이 상속세 내는 게 부담스러워서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2배가 급증했더라.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서 세계 4위더라. 이런 취지의 이제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네. 유출 원인은 상속세 부담이고. 근데 이거를 대통령이 이거는 가짜 뉴스다. 이거는 지탄받아야 된다. 정부 정책을 공격하기 위한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이 대한상공회의에서 자료 다시 보여주시면 출처에 헨리 앤 파트너스라고 밑에 있잖아요. 네. 여기가 영국의 이민 컨설팅 업체래요. 그러니까 이제 부유층의 이민을 컨설팅하는 회사의 네. 자료를 마치 이게 공신력 있는 통계인 마냥 상속세 부담 때문에 정말 부자들이 우리나라를 떠나라는 취지로 포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거는 가짜 뉴스다, 지탄 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네. 근데 대한상이 이거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맥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7월에 세법 개정안이 나와요. 그러면은 대충 한 3월 달쯤 되면은 의견 개진을 합니다. 의견을 받아요. 의견 수렴을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분위기 정도 해가지고 이제 보도자료 좀 내고 하면서 여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도 이렇게 상속세를 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해주거나 현불 납부를 확대해주거나 주식 평가 기간을 확대하거나 요런 정도 안에 그 주요 내용이 이거예요. 납부 방식을 바꾸자. 납부 방식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해달라 요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굳이 이 이상한 회사 이 자료 헬리언 파트너스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근거도 없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이 자료 작년에도 나왔었어요. 작년에도 헬리언 파트너스 얘기 나와가지고 지금이 이제 2,400명인데 작년에 1,200명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번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한번 털렸는데 또 이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때 구은철 부총리가 그거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한번 정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료를 1년 업데이트했다고 또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황당해가지고 대한상이 그거 제가 옛날에 봤어요. 그래서 코천에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봤는데 작년 자료는 또 삭제 안 했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거 왜 아유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갖고 이제 얘기하니까 대한상이 연락해 보니까 거기도 이제 자기들이 잘못했다라는 거를 이제 명백하게 네. 인정을 해가지고 자기는 앞으로 상속세 상자도 얘기 안 한다 그래갖고 앞으로는 끝났네. 대한상이라고 하지 말고 대한의라고 해달라고. 비싹하고 3시간 만에 사과문도 내고. 네. 아, 그래. 이게 2024년에도 기사가 있네. 네. 있어요. 네. 2024년에도 한국 부자 순유출이 올해 세계 4위라고. 근데 이제 나간다는 사람은 뭐 어쩌겠나 싶은데 부자의 유출을 걱정한다고 하면 그 이유는 국부를 가지고 나가서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돈을 이렇게 막 덩어리로 빼가는 게 쉬운가요? 아니,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무려 100만 달러입니다. 아 100만 달러 자산가. 그렇군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1억이 넘는 상황에서 100만 달러 해봐야 13, 4억 정도 되는 건데 이거를 고액 자산가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측면이 좀 있어요. 근데 그리고서 이제 국세청에서 이번에 발표를 했던 거는 그 정도 규모의 저액 자산가가 자금 순 유출이 뭐 한 175명 정도 된다. 이것도 사실 처음 나온 숫자기는 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보면서 아니 이게 상속세 연부연납 해달라 그런 게 기업들의 민원 많으니까 네. 재계단체가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아 이거는 네. 진짜 대한상이 좀 네. 반성을 좀 하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좀 예를 들어서 이제 큰 대기업들이 모여 있는 옛날 정경련, 지금 한경연 뭐 이런 데라든지 이런 데서 늘 사실은 뭐 보수적이고 자기네들이나 네. 특히 이제 재벌 대주주들에게만 유리한 어떤 제도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해왔다는 거 뭐 압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좀 시사적인 이슈나 이런 거 있을 때 말도 안 되는 왜곡적인 일부분만 부각한 그런 연구 통계나 이런 거 많이 낸 적이 있어요. 아 이번에도 그랬겠지. 이제 뭐 그 정도 뭐 이벤트 에피소드 소동이려니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것 같은데 그거랑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왜냐하면 100번 양보해도 정경영이 무슨 뭐 그런 일을 했다. 한경영이 무슨 일을 했다. 자기네 이해단체니까 자기네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과도하게 뭘 할 수 있죠. 근데 대한상의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나라에 이런 법정 단체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기능을 하는 법정 단체들이 많냐면
그 업계에 이해 당사자들이 모아 있는 이익 단체 기능을 일단 해요. 네. 그러니까 밑에서 우리끼리 모인 단체야. 우리 이익을 정부나 국회나 이런 데 관철하기 위해서 모여야 돼라고 하는 밑에서 자기네들이 모아서 위로 올리는 상향식 이해관계를 전달하는 이익단체의 집합제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네. 반대로 정부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다 하나씩 컨택하기 어렵잖아요. 정책의 전달 통로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니네들이 모여 있는 게 좋겠다. 오히려 모아 있어야만 정책이 잘 전달되니까 모여.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주기도 하고 시장 전체를 공정성 있게 관리하기도 하는 역할, 공익성도 같이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법정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법에 특별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의 근거에서 설립되기 때문에 건물도 줘, 임대료도 지원해줘, 예를 들어 직원 지원도 해줘, 예산도 주고 합니다. 그런 데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대한변협, 의사협회. 그 변호사도 이익단체 아니야? 의사들 맨날 뭐 투쟁하고 뭐 수당 어쩌고 하는 이익단체 네. 아니야라고 하지만 정부가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사태라든지 뭐 이런 예? 있을 때 의협을 통해서 정책을 내기도 하고 쭉 전달하기도 하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대한상의도 경제계의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벌들이라든지 중견기업 회장들의 상속세를 위해서 뭉친 단체니까 국가를 공격해서라도 예? 여론을 공격해서라도 삐뚤어진 주장을 관철하고 말 테야. 이거를 하면은 안 되는 단체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공익성이 반 정도 있는 단체인데 네. 완전히 자의식을 모르고 있고 존재의 의의를 까먹고 왜곡된 가짜 뉴스를 지금 퍼뜨렸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번에 이제 혼쭐이 좀 났고 앞으로 상속세 얘기는 여기서 꺼내지도 않겠다고. 그러니까 혹 때려라. 대한응이라는 대한 응이. 응이에요.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경제단체가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자총협회 여기가 법정단체고 네. 그 한국경제인협회 같은 경우는 이제 사단법인으로 좀 돼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근데- 기업들끼리 이제 모인 거고. 네, 근데 네. 사실 뭐 경청도 의견 내는 거 보면은 항상 그 사용자 중심으로 내기는 합니다. 네네. 자 아니, 그리고 나 이거 김정관 장관이 되게 세게 말했잖아요. 감사해가지고 이거 네. 어떻게 보고서 작성됐는지 경위를 알아보겠다. 그럼 요거는 뭐가 가능해요? 조치가?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좀 그거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상공회의소에서 의견 낸 거를 가지고 감사하는 경우 처음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상속세라는 어떤 주제가 좀 예민하고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대한상의가 잘못한 거는 맞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커질 만한 이슈인가? 일일까라는 부분에서 약간 좀 머뭇거리는 게 좀 있어요. 네네네. 근데 제가 머뭇거리는 부분이 저만 머뭇거리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김정관 장관이 그렇게 혼내면서도 뭐라 그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맘때가 좀 지나면은 이제 의견 개진해야 되는 때라고. 그리고 상인의 자기네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도 그것도 공적인 역할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이거를 막 혼내면서도 근데 그 기업의 의견 개진하는 부분들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이 얘기를 또 김정관 장관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슈 자체는 분명히 잘못했고 정말 저도 이게 비판할 부분이 있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상자도 못 꺼내게 하는 것까지 해야 되나?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제자리에서 신념을 지킬 뿐이다. 쓸모없는 짓을 벌이는군.